이거 이거 봐. 인정하고 안 하고의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게 이제 또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여행 가기 좋은 데지.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정말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진짜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이러는 걸까요? 사실 속았다기보다 어쨌든 법원의 소유권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게 범죄나 최근 주식시장의 이슈는 한
터널이나 수영 터널까지도 조용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는 동서고가도로 살펴봅니다. 외곽 방향으로 진양 나들목 일대 정체 시작된 모습이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확장에서 주례까지도 답답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대장대로 따라서는 강감에서 진양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한 번에 채워서 통과 가능하겠고요. 또 항영대로 따라서도 이동량 늘어남에 따라 현재 대연 방향으로 점차 이동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 문전 사거리 방향으로도 신호대기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 시각 강한대로 상황을 살펴보면 해운대에서 남천을 향하는 상공 따라서는 전국간 주행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부산 영남권 고속도로 살펴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앞서 양산분기 쪽 15km 지점 3차를 따라서 승용차로 정차이 완료됐고요. 이제 부산 방향으로는 큰 무리 없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남해고속도로 본선이 이루는 부산 방향으로 창원분기 쪽 부근 131km 지점 갓길을 따라 강북 보수 작업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순천 방향으로는 창원 이터널 부근 126.6km 지점 2차를 따라서 낙하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삼남가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현재 대동 요금소 일대로 이동력 꾸준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5분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밴드의 시대. 밴드 시대 원세인 밴드 보컬 김건우 씨
3년이 지나야지 겨우 원금이 되고요. 네, 가입 후 43년 후면 딸의 나이가 60세가 되거든요. 그때면 이제 겨우 원금 대비 175% 이렇게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3%의 확정금리 복리라는 말이 마치 엄청난 마법을 부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해지한금 확인해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찬스에 있는 해지한금 확인해 보시면 이 금리 3%라는 말이 정말 솔깃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은 확정금리를 적용해서 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는 이 말을 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 말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꼭 해지환급금을 확인하셔서 사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의 보험을 좀 어떻게 하면 정답에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한 그 상도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3년 뒤에 이제 만기 종료되거든요. 아무것도 가입도 못하기 때문에 네. 실손보험 이제 새로 가입하면 미리 가입하면 굉장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보다는 오늘 사례자님은 본인의 의료비를 보충하는 쪽을 원하셨기 때문에 보증보험보다는 의료보험을 추천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보증보험을 연금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연금을 쓸 수 있게 하는 진짜 연금보험을 추가로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으로 가입하신 보험 대신에 정말로 진짜 연금 요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남해상과 동해상에 안개가 짙게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2.2도, 습도는 77%입니다. 지금까지 30분 교통정보와 날씨였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모라씨 되는 게 있나요? 더 좋은 걸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물을 위한 오늘의 노력이 노력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의 해답을 찾습니다. 순수 상공도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정수기 방문 점검 5년차. 이제 저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니 안심입니다. 방문 파배원인 저도 이제 안심입니다.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사고부터 진료까지 출퇴근 재해도 보호되니 마음이 더욱 든든하죠. 7월 1일부터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까지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든든한 일터를 만들어주세요. 문의는 1588-0075. 이 캠페인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 년 만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안전 담당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떤 내용들이 개정된 건가요? 30여 년 만에 법의 보호대상 확대, 책임주 측 확대, 유해의학 작업 도급 제한, 사업주 등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호대상을 늘리고 위험 요소를 차단했고 법을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한 일터를 지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2020 밴드 시대 황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그 유튜브를 이제 방송하면서 이거 알려드리면서 살짝 다른 음이 나간 거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고 제가 이거 들어서 네. 자, 비치보이스, 더 비치보이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그 문자로 해변으로 가요. 키보이스는 한국의 비틀즈입니다 하고 448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한국의 비틀즈라기보다는 비치보이스에 더 비치보이스라고 가깝죠? 네, 보기에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여름 되면 뭐 서핑 USA나 아이게너 라운드도 유명하지만 해변으로 가요도 지난주에 저희 나왔어요. 방송에서 보내드렸죠. 네, 안 들으면 섭섭해요. 진짜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찐 여름 노래죠. 찐 네. 여름 노래.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그 1부에서 지코의 여름 앨범 서머 헤이트라는 곡을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진짜 여름이면 나오는 수많은 곡들이 있지만 그 곡들보다도 이 곡을 그렇죠 비치보이스의 노래를 안 들으면 조금 여름에 듣는 캐롤 같은 느낌. 네. 표현 좋네요. 네. 반드시 나와야만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야만 아 여름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근데 TV에 이제
윌슨 같은 사람의 어떤 그 음악, 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작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때 뮤지션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14년도인가요?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한번 내한을 했었습니다. 아, 연세가 좀 많이 된 상황에서 네. 왔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브라이언 윌슨과 같이 알 왔어요? 자든이라는 오. 멤버는 빠져가지고 빠졌어요? 안 갔습니다. 하기야 그분이 그렇게 활동할 때도 그쵸. 네, 근데 이제 다른 멤버들은 다 와가지고 브라이언 윌슨은 사실 스튜디오에서 거의 혼자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이 투어를 도는 동안도 그리고 공연을 도는 동안도 전미를 돌면서 네네. 공연을 하는 동안도 브라이언 윌슨은 오히려 빠지고 거기서 투어에서 빠지고 혼자 스튜디오에서 사운드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곡을 쓰고 했던 것으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 투어에서 보기도 쉽지 않은데 최근에 다시 모든 멤버들이 모여서 비치보이스라는 다시 조금 활동도 하고 라이브를 하는데 역시나 이제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 자딘이라는 멤버는 방금 전에 들으셨던 그 굉장히 하이톤의 보컬을 지금도 여전히 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노튜브를 통해서 한 번씩 보는데요. 놀랍습니다. 상당히 연세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거의 70 정도 되셨으니까요. 어떤 열정과 에너지만으로도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어떤 리스펙트,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고 그들이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팻 사운즈라고 하는 앨범 그 앨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고의 명반 모든 올타임 통틀어서 최고의 명반 2위에 선정됐을 정도로 최고의 명반으로 손꼽히는 그 앨범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중음악 산업계까지도 굉장히 유산을 남기신 분들이다. 그래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딱 들으면 아는 음악이니까 비치보이스는 그렇지 않을까. 당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악의 작법이 그 이전과 그 이후 사실 음악을 잘 이렇게 막 깊게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이전은 어땠는지 그 이후는 어땠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까지 후배 가수들한테 후배 밴드들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이전의 노래는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도 갑자기 들어요.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음반 산업과 함께 역사를 함께 해왔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음반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적 성향이라든지 만들어지는 과정도 달라지니까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팻 사운즈라고 하는 앨범 비치보이스 앨범이 중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중기요? 비치보이스 활동의 중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가 전체적으로 모노에서 스테레오로 넘어오던 거의 스테레오 다 넘어왔던 시기였습니다. 훨씬 더 풍성해진 사운드를 느낄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사람 귀 양쪽 귀로 듣는 원래는 모노 사운드 근데 양쪽에서 5대5의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가운데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게 모노인데 스테레오로 거의 이제 음반들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팻 사운즈는 모노 앨범을 또 냅니다. 그때 필 스펙터라고 하는 이거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월 오브 사운드라고 하는 사운드 소리의 벽이라는 개념을 창시해낸 그 프로듀서가 있어요. 이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양반이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 사람에게 지금은 이 그 레코딩 기법 자체가 거의 이제 저기 밖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컨트롤룸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그 이전 필 스펙터가 어떤 만들어낸 기법이 지금은 이제 당연 굉장히 되어 있고 당연한 녹음 기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필 스펙터의 영향을 받은 브라이언 윌슨이 만드는 팻 사운즈 이전과 이후로 어떤 음반 산업 전반에 끼쳤던 어떤 사운드의 방향이랄까요. 그게 바뀌었다라고
척베리라고 하는 락큰롤 연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사람 곡입니다. Will Little Sixteen이라고 하는 곡인데 비치보이스가 표절을 했어요. 어메야, 표절을 해요. 그래놓고 표절을 한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훗날 지금 저작권이 사실은 척베리에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냥 좋게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뭐 소송이 걸려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비치보이스 멤버들이 인정을 했어요. 아니 근데 척베리 입장에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브라이언 윌슨과 척베리는 이후로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척베리는 아니다. 비치보이스의 곡이 훨씬 사운드가 좋다. 음악적으로도 더 신나고 좋은 것 같다. 라고 또 좋은 얘기를 해줘서 훈훈하게 결론이 난 겁니다만 원곡은 척베리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 곡 척베리 거잖아. 이렇게요. 그렇죠. 오늘 꿀정보. 네, 역시 언체인드 밴드의 보컬 김광일 씨. 밴드 좀 아는 남자. 네. 2020 밴드 시대 오늘 더 비치보이스 아주 뭐 김광일 씨 다음 주까지도 연결될 이 비치보이스의 앨범 중에 Surfing USA 들으면서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포커스 정보, 금융 정보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의견 나누고는 오늘의 화두는 부자의 조건입니다.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부자가 되셨는지요? 어떤 부자이신지요? 부자에 대한 조건, 부자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신 분이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상구의 부산 사상구에 사는 이정현입니다. 네, 이정현 애청자님. 네네. 애청자님은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네. 그 부자의 조건에는 저는 아까 들으면서 그건 제가 그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런 생각하면서도 저는 뭐 그보다도 제가 항상 뭐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부자는 아니지만. 네. 경제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네네. 그런 은행의 저축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돈은 많이 없지만은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냥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뭐 각박하다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뭐 의식주 해결하면서 네. 그냥 애들 자녀들 저부터 시작해서 아프지 않고 네. 저 뭐 제가 벌써 아직까지 직장 다니지만 뭐 일하면서 네. 애들과 저가 아프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마음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뭐 네. 사니까 그렇게 즐겁게 살다 보니까 네. 그냥 그 뭐 아니 부자는 뭐 누구나 다 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죠. 많은 돈을 가지고 싶죠. 그래서 로또도 사고 막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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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저도 가끔 사긴 사죠. 네. 그렇지만 네. 그 살 때도 그 네. 갖고 있으면 또 일주일 것도 행복한 마음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모임하고 뭐 로또 한번 살까 뭐. 재미로 재미 삼아서. 네. 예,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 다 같이 똑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사자 하면서 해가지고 네. 또 다음 언제가 또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한 번씩 늘 보면은 그게 또 기대가 되도록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상상을 막 하잖아요. 이거 걸리면은 누가하고 나누지? 우리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지? 나는 뭘 하지? 네네. 친구들하고 같이 이거 봤나? 그거 하기도 못했는데 됐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뭐 소소한 그런 데서 뭐 항상 행복하게 생각하고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정혜 애청자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굉장히 행복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고 지금 이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 일은 오래 했죠. 네, 지금은 제가 뭐 저 병원 쪽 일을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사람은 또 제가 힘 닿는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일을 해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일 속에 찾는 행복이 상당히 크죠. 네. 예. 네. 그래서 그 일을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하실 계획이신지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정년이 다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1년도 안 남았거든요. 아, 정년 퇴직하면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웃음 치료사 자격증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건 제가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정혜 애청자님은 음성이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그래서 웃음치료사 그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웃음치료사. 아,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웃음치료사 쪽으로 도전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웃음치료사 활동하시면은 저희가 특별한 초대해서 광고도 많이 해드릴게요. 아이고, 지금 말씀만 들어도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상구의 부자이신 이정혜 애청자님과 데이트를 하니까 정말 저까지 또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떨립니다. 이게 지금 전화하는데 너무 떨리고 있어요. 음성은 전혀 안 떨리시고 건강하고 밝은 또 이런 에너지를 주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으니까 우리 또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은 누가 있나요? 지금 우리 이제 꼬마 애들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막 다치세나 뭐 어떻게 될까 막 너무 우리가 막 조마조마하면서 키웠는데 지금 손자를 보니까 막 이 자랑하면 또 돈 내고 자랑해야 된다. 아닙니다. 저 무료입니다. 무료. 그냥 하세요. 아니 너무 예쁘게 진짜 손자 보면은. 그래 사실은 진짜 뭐 매일 와서 막 보고 싶지만 그게 서로가 또 안 되니까. 엊그저께 우리 또 제사를 지냈거든요. 남편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됐어요. 그 제사를 지내고 그저께 갔는데도 또 보내고 나면 금방 또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보고 나서 또 가고 나면 보고 싶고 또 가족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뭐 우리 애들이나 또 딸이나 사이나 며느리나 아들이나 지금만큼만 안 아프고 이렇게 뭐 서로서로 지금 다 요만큼이라도 더 행복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가족이 건강해서 좋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정현 씨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제가 또 기원해드리면서 신청곡 한 곡 띄워드립니다. 어떤 곡 신청하시겠습니까? 저 옛날 노래인데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좋아하는. 그 얼굴의 햇살을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글이군요. 자,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이정현 애청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신청곡 나갑니다. 이용복 그 얼굴의 햇살을.
그래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합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서울시 구로구에서 이종희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대단한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안마자를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도 되셨습니다. 선윤이 천식 오빠, 저희 남편은 정말 다 좋은데요. 네. 딱 한 가지, 일을 미뤄도 너무 미뤄요. 벼랑 끝까지 몰려야 겨우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 아시죠? 이런 미루기 대왕 남편과 제 생일 파티 겸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적이 있는데요. 아, 자기야, 혼자 왜 이렇게 바빠? 아, 진짜 우리 내일 부산 가기로 했잖아. 일주일 뒤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내일. 알지. 알지? 아니, 아는데 그러고 있는 거야? 기차표는? 기차표? 아, 그거 내일 가서 하면 되지. 뭔 소리야.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지. 아, 표 사는 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아, 진짜 1분이면 돼 그거. 미쳐 진짜. 아, 됐어. 내가 그냥 예매할까? 아, 자기야, 왜 이렇게 성급해? 좀 차분하게 살자고. 나만 믿어. 내가 내일 할게. 그냥 일단 자기를 믿고 출발만 하지. 아, 진짜 눈앞이 깜깜했지만 뭐 어떡해요. 믿고 다음날 서울역에 갔죠.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매표소로 막 달려가더니 또 막 달려오더라고요. 아, 자기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네. 뭐? 뭔데? KTX 표가 없다. 뭐야? 그럼 우리 못 가? 다른 표 없어? 아, 그래? 잠깐만. KTX 표가 남아있겠냐고요. 어우, 진짜. 벌레벌떡 매표소로 뛰어간다. 다시 뛰어온 남편. 자기야,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 남은 표 없대? 아니야, 표는 있는데 무궁화밖에 없어. 5시간. 머리야. 그래도 다행히 표가 있으니까 뭐 기왕 가는 거 기분 좋게 가자. 그리고 출발했어요. 5시간 뭐 까짓거 뭐. 소리도 시끄러워. 그림이 안 바뀌어. 가도 끝이 없는 거죠? 그렇게 겨우 5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부산. 저는 내들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자기야, 택시 잡자. 어디 호텔이라고 그러면 돼? 잠시만. 여기 기다리면 이제. 됐어. 그냥 근처 호텔 가달라고 그러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서프라이즈 파티, 서프라이즈 선물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호텔 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이거 이마. 아차 이거. 자기가 해놓고 아차. 설마 호텔 이야기? 잠깐만 두 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제가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케이크도 없는 건 진짜 생일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저기 역 앞에 케이크 파는 곳이 있다. 저기서 케이크 사가지고 택시 탈까? 택시 타는데 케이크를 벌써 사자고? 자기야, 뭘 그렇게 미리 사? 케이크 파는 곳이 천진데 미리 사놓으면 그거 생크림도 녹아요. 내일 먹을 거 아니고 이제 저녁이잖아 곧. 그러니까 사놓으면 야야야야야, 지금은 짐도 많고 좀 이따가 택시로 나중에 사자고. 그래서 일단 호텔로 들어갔어요.
거의 저녁 8시쯤이었어요. 짐을 놓고 남편이 급한 듯이 뛰어나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죠. 어디야? 자기야. 코미디 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 코미디? 또 뭔데? 주변에 빵집이 하나도 없다. 그냥 와. 근데 자기야,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 뭔데? 또 뭔데? 내가 부산 몇 번 안 와봤잖아. 길을 잃었다. 이게 어디 불멍으로 들어왔는데 아주 어둡고 막 부산사 들을 쓰면서 내가 서장 어디 있을까 막 하는 그 아저씨들이 막. 사장 조용해. 거기 핸드폰 들고 서 있어. 주변에 뭐 있어?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건데 하여튼 빨리 와봐. 좀 서둘러 봐봐. 그렇게 저는 제 생일날 남편을 찾아 헤맸어요. 돌고 돌아 골목 어딘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남편을 데리고 호텔로 들어오는데 진짜. 호텔 1층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자기야, 저 카페 있네. 아까 들어올 때 봤었잖아.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미리? 미리? 너는 미리 차트를 예매하고 미리 케이크를 샀어야지. 야, 그거랑 이거랑 같냐? 저 너무하네 지금. 다른 건 뭐야? 다른 건 도대체? 그렇게 싸우다가 남편이 사과를 하고 뒤끝은 없어요. 결국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미리 예매하기로 했는데요. 내가 미안해가지고 예매했어. 됐지? 나 보여줘봐. 이거 봐봐. 내일 여기 1시 50분 KTX 성인 자기야. 야, 하지 말라고 그만. 아니 좀 봐봐. 얘기 들어봐. 이거 코미디 같은 일이 생겼는데. 아이러니한 일이네 이게 참. 입속이야. 지금이라도 그냥 앉아서 가는 무궁화 예매하자 라고 했는데요. 이따 내일 가서 보고 다리 빈 곳 있으면 그냥 앉으면 되잖아. 설마 2시간 반 동안 자려나 안 나겠어. 그지? 안 났어요. 2시간 반 내내 서서 왔어요. 근데 서서 가면서 다짐했어요. 앞으로 내가 하자. 꼭 미리미리 내가 하자. 근데 누구도 안 돼. 지가 알아서 안 돼. 신혼집도 제가 3개월 이후에 들들들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3주 전에 구했어요. 공과금도 계속 밀려가지고 아예 제가 다 관리해요. 이제 10월 말에 또 이사 가야 되거든요. 부동산 가자는 걸 자꾸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 9월 말쯤에 자기야,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어.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네.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이것이 지라시티.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 이것이 일상 다반사지. 이것이 우리의 이웃이고 이게 이것이 뭐랄까 우리의 평범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깨를 부딪히며 서로 나누는 삶이 아닐까. 이정덕 씨가 저의 마음을 읽었어요. 야, 아까 그 사무치기 부부랑 대조되네요. 김미영님이 미니로 이 사무치기 부부 사연 들으시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벌레동화예요? 옛날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여. 용 같은 존재죠. 그럼요. 카더라. 이따 카더라. 일단은 하자. 군사로 그것에 비하면 이 현실 부부 굉장히 우리를 안정감 있게 만들고 하나잖아요 벌써. 근데 이 남편분 정말 이런 분은 사실 결혼 생활에 적합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집시죠. 집시. 이분은 이제 영원한 집시로 살 수 있는 최적의 포인트도 있죠. 그 순간순간 되는 대로 행복하게 산다주의. 그렇죠. 여행가. 근데 이제 박철수 씨는 성이 안 맞잖아. 답답해.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실업급여 받는 게 뭐 이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업급여 지지를 보면은 일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들어가
기간을 기초로 한 급여 기초 임금 인하액의 60%로 예. 만약에 2019년도에 이직한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60%로 상한액은 66,000원, 예. 또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되어서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인 8시간 기준으로 평균 12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제 저희가 소정급여 일수라고 말하는데 그 소정급여 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랑 연령에 따라서 2019년 10월 이후에 이제 퇴사하신 분들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한 9달까지는 9개월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실업급여를 매달 이제 뭐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경우에 사실 이 돈이 좀 크기 때문에 당장 뭐 일자리를 알아보기보다는 실업급여를 전부 다 이제 받고 나서 9개월 정도 다 받고 나서 취업하려는 그런 경우들도 도래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좀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생겨도 구직급여를 전부 받고 난 이후에 취업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네. 취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를 받다가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남기고 조기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은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하기보다는 빨리 취업하는 게 좀 유리한 면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조기 재취업 수당 이거는 이제 월급 외에 뭐 따로 이제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인지 좀 알려주시죠. 조기 재취업 수당은 이제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또 안정된 직업에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뭐 인센티브로 도입된 취업 촉진 수당이라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업급여 소득 중에 이제 받는 일수의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의 2분의 1을 남기고 재취업해가지고 1년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시게 되면은 1년 후에 저희가 남은 이제 일수의 2분의 1을 지급해드리거든요, 실업급여를.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일단은 저희 부산 지역에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금정구, 기장군을 관할하는 부산 동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그리고 이제 사상구, 북구, 강서구를 관할하는 부산 북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그리고 사하구를 관할하는 부산 사하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마지막으로 그 외 지역은 부산 시청역에 있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자, 이 실업급여 제 주위에도 이제 뭐 친구들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생활안정과 재취업에 좀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중에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등 사회 안정망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 정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지금 부산 지역의 경기가 어렵지만 또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가지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실 건데요.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이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혜주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매거진 부산 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과 김혜주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문자로 제보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지금 감전교차로에서 덕천 쪽으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1, 2, 3차로가 다 막혀 있다고 하네요. 6600의 청자인데 감전교차로에서 덕천 쪽으로 200m 지점입니다. 200m 지점에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1, 2, 3차로가 다 막혀 있다고 하니까요.
구간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전교차로에서 덕천 쪽으로 아주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로입니다. 좌천 3거리에서 부산 진역 쪽으로 좌천 3거리 50m 지난 지점 3차로에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어서 뒤로 전체가 따르고 있다고요. 김기태 통신원 제보 전해왔습니다. 정관 상암로입니다. 정관에서 회동동 쪽으로 해동교차로 못 미친 지점 4차로에 화물차가 이렇게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주의하시라고 권명환 통신원께서 제보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코로나19 심각등에 따른 국민행동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을 자주 씻으시고 외출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시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임산부 같은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3, 4일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를 관찰한 뒤에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나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나들이 객이 많아지는 여름철,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벌에 의한 안전사고입니다. 더위가 기승하는 요즘, 벌의 번식이 왕성한 시기로 개체수가 급증하며 공격성이 강해져 벌쏘임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수나 화장품, 단내가 나는 음료와 과일은 벌을 유인할 수 있으니 피해주시고, 말벌은 어두운 색과 머리 부분을 공격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밝은색 옷과 모자를 착용합니다.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손으로 머리와 목을 감싸고 신속히 최대한 멀리 20m 이상 벗어나십시오. 벌에 쏘였을 때는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 후에 냉찜질 해줍니다. 만약 호흡곤란 등 쇼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 교통 상황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조아영 캐스터. 네, 대리운전의 역시 트리콜 333-3333, 대리운전의 대명사 트리콜 대리운전 협찬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TVN 긴급사고 제보입니다. 중앙대로 자천 3거리에서 부산 진역 방향으로 자천 3거리 지난 3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동욱 통신원 전해주셨는데요.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주의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산로 따라서는 대천 나들목에서 장산 1터널 향하는 길 여전히 교통량 많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송정로 이용해서도 송정 3거리에서 송정터널 방향으로도 밀려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해운대로 따라서는 사고가 된 교차로에서 올림픽 교차로 구간 신호 두세 번 정도는 받으셔야겠고요. 더 지나서 운촌 3거리에서 옛 해운대역 가는 길로도 차간격을 바짝 좁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광안대교 상층부 남천동 방향으로는 현수교 일대로 여전히 더딘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황령대로 이용해서도 유진항 3거리에서 황령터널 진입하는 길로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가운데 여전히 덥습니다. 게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하는 온도는 더 높은데요.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고 건강 관리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8.1도입니다. 이어서 만조 시각 안내입니다. 오늘 부산항은 오후 9시 21분, 가덕도는 9시 43분입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의 역시 트리콜 333-3333, 대리운전의 대명사 트리콜 대리운전 협찬 30분 교통과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물 없이 되는 게 있나요? 더 좋은 물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물을 위한 오늘의 노력이 노력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의 해답을 찾습니다. 순수 상물보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날마다 보호받는 느낌.
출퇴근할 때도 보호받는 느낌? 혜택은 더 넓어지고 절차는 더 편해지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출퇴근 중 다쳐도 점심시간 중 다쳐도 산재 보상이 가능해요. 사업주 확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 일하는 노동자는 소중하니까요. 자세한 문의는 1588-007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화요일에 포커스 정보는 금융정보로 함께합니다. YT경제연구소 타영주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입니다. 열심히 돌아다니고. 진짜 우문현답을 주시네. 맞아요. 긍정적이시네요. 네, 정말 이런 끈기가 좀 필요한 직종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궁금한 게 상덕 씨, 요즘처럼 그 날씨가 좀 안 좋은 날은 손님이 별로 없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별로 없죠. 요즘에는 코로나도 있고 또 휴가철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에서 간간히 그 술 취한 손님 상대하시는 기사님들의 노고를 좀 듣거든요. 근데 손상도님도 그렇게 약간 진상 손님 만나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힘들어도 그냥 내려서 한번 떼고 그냥 짚고 그냥 열심히 다시 해보겠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못 이겨요. 이렇게 환기를 잘 시키는 분은 진짜 못 이겨. 최강이야, 최강. 퀴즈까지도 섭렵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우리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구호를 정하셔야 되는데 우리 남양주의 박진주님 구호 뭘로 하실까요? 지은이요. 지은? 네, 저희 큰아이 이름. 알겠습니다. 손상덕님은요? 네, 택시로 하겠습니다. 택시. 자, 그러면 각자 지은과 택시를 구호로 정해주셨는데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과 동시에 크게 구호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상덕 씨 들릴 것 같은데 엄청 빨라요. 막상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OX 퀴즈인데요. 듣다가 정답 아는 분은 먼저 구호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OX 퀴즈 드릴게요. 교통사고 났을 때 안전벨트 착용을 했나 안 했나로 과실의 범위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 운전 중 후진을 할 때는 안전벨트를 안 매도 된다. 마시면 네, 택시 손상덕님 빨랐어요. 정답은? 오. 정답입니다. 우와, 진짜 빠르시다. 엄청 빠르시고 맞추셨어. 이게 5라고요? 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후진하기 위해서 운전할 때나 그 외에 비만, 신체 부상, 임신 시에도 안전띠를 안 매도 된다고 정해졌다고. 네, 저도 몰랐는데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경찰 아저씨한테 걸렸을 때 저 후진했어요 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B인지 R인지 보시겠죠. 자동차 움직임도 있고.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손상덕님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가 드릴게요. 전국 각 지역마다 특별한 택시 색을 쓰고 있는데요.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빨간색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 택시는 꽃담 황토색으로 문과 표시 등에 미 동물이 새겨져 있는데요. 옳고 그름을 가리고 화재나 재앙을 물리친다고 알려진 상상 속의 동물이며 본래 이름이 택시.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택시! 자, 택시. 손상도 씨 맞추시면 우승입니다. 정답은요? 5, 4, 3, 2, 1. 아이고, 시간 중합니다. 우리 박진준 씨에게 넘어갑니다. 네. 지은. 네. 지은? 혜택. 정답입니다. 예! 자, 1대1 동점이 되셨는데 아무래도 손상덕님이 입가에 막 계속 맴도셨어요. 혜택가. 그죠? 네. 근데 뭐 아직 문제가 남아있고
주된 메뉴 하지정 메뉴 정답입니다. 우리 지은 씨가 오답을 맞추시면서 정답까지 외쳐주셨어요. 맞아요,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또 규칙이기 때문에 2대1로 손상덕 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진주 씨. 네. 너무 아쉽지만.
써주는 일? 그래, 귀찮을 수도 있겠네 싶어서 2번인가 제가 전날 콩을 불려놓고 다음날 압력솥에다가 직접 쪄먹었어요. 커피는 머신이 있어서 누르기만 하면 캡슐에서 슝슝슝 나와주고 뭐 하나 귀찮게 하는 거 없다 생각했는데 제가 주방으로 나가기만 하면 전화기를 붙잡고 제 흉이라도 났는지 얼른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싶다가도 그래,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누구라도 각자 사생활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모른 척, 서운하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가 일을 시작했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장소는 바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카페, 100% 자원봉사입니다. 아내는 원래 남을 위해 일하는 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아유, 그런 건 눈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나 하는 거야. 나는 한 끼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인데.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아내가 저렇게 신나서 봉사를 하러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집에 있는 까닭인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늦지막한 저녁 6시경. 점심 드셨죠? 하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저는 저녁도 내가 알아서 먹었슈 답합니다. 아내가 귀찮아하지 않도록 볶음밥이나 라면에 밥 말아 먹고 때론 국수도 혼자 삶아 먹습니다. 아내는 출출하다면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뉴스를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러다 잠들기 딱 30분 전 저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게 다가고 좋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노라면 갑갑하기도 하고 일에 질려서 아내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거든요. 여보, 치맥 시킬까? 피콜 세트? 물어도 아내는 하며 금방 잠들어 버립니다. 고작 10분도 못하는 대화. 안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자면 불편하잖아. 아내를 살살 깨워봐도 소파에 대충 누워있는 아내를 깨우는 데는 한참이 걸립니다. 드렁드렁 코를 골기까지 하는 게 아주 고단한가 봐요. 결국 아내를 들쳐엎듯 안방으로 모셔가 침대에 눕히고 저는 그제야 혼자 간식도 먹고 낮에 못다한 일도 다 합니다. 아내가 봉사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같습니다. 전에는 오로지 우리 가족 식구 밖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는 유달리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 사람이었죠. 대화가 항상 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봉사를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절제하는 것 같습니다. 나눔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하고 교제, 교류, 도우미 같은 봉사에 관련된 단어를 스스럼 없이 사용하면서 집에서 잘 입지 않는 것들도 정리하고 미니멀한 라이프에 관심을 보입니다. 저 역시 그런 아내를 기분 좋게 하고 싶어서 집에 있는 동안 구질구질한 것이 있으면 자꾸 치우게 되고 어디 집에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고치는 방법도 찾고 또 얼른 고쳐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 일상을 아내에게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하며 10분 안에 잠들어 버리네요. 그래도 잘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아내는 일터로 저는 저대로 집에서 열심히 사는 요즘이 좋습니다. 최근엔 아내가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놀랐어요. 공부를 하면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는 감자라는 소설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었죠.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공부를 하고 싶다고 사이버 대학을 알아보는 아내 앞에서 응원의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해 점점 더 시각을 넓혀가는 우리 아내가 참 좋습니다. 그러시네. 정말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이야. 무슨 남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그런 봉사는. 그랬던 분이 이렇게 달라지시며 전공을 사회복지를 하겠다. 보통 큰 변화가 아니죠. 완전히 나눔의 매력에 팍 빠지신 거죠.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 이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누면 나눌수록 자기 자신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서 거꾸로 받는 건 나다 이런 표현을 하시나 봐요. 우리 배익사님도 뭐 잘 표시는 안 됐지만 그런 아내를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그러시는 것 같죠? 네. 네. 아이고 고달프구나 하루가 고단하구나 싶으니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참아주고 또 집에서 소소한 거는 혼자 체려 잡숫고 또 치우고 고치고 하시니까 사실 베이크산 씨 같은 분의 외조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봉사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의 일이 산더미 같이 밀리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어수선해서 봉사하러 다니시겠어요. 맞아요. 네. 그나저나 아침을 콩으로 드시는 거 좀 특이하네요. 그러시네요. 콩이 참 좋잖아요. 정말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저 다이어트에도 아주 콩이 좋아요. 두부, 두유, 콩 삶은 거 정말 맛있죠. 최고의 음식 네. 두부. 네, 참 좋고. 네. 하여튼 베이크산 씨, 저 앞으로도 아내의 학업, 진도에 대해서도 더 자주 훈련 주십시오. 네. 주변에 감자라는 부설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모르신다고 아내 그러실 필요 없죠. 모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감자는 쪄먹는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죠. 네. 그걸 소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신인수의 노래입니다. 장미의 미소.